저희 댓글화 시간입니다. 우선은 질문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혹시 이런 컨텐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좀 추천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 중계 때 그 브이로그 같은 거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댓글을 제가 하나 본 것 같아요. 아 그런 글도 있었어요?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 네. 좀 못 봤는데. 그래서 상당히 불쾌하네요. 어떤 컨텐츠를 제안해 주셨는지 저희가 몇 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 좋네. 요거 괜찮다. 게임 ERIS님께서 아침 출근길마다 들으면서 출근합니다. 만약 두 분이 감독이라면 지금 현역 선수들로 선발 라인업 어떻게 구성할지 궁금하네요. 요 콘텐츠를 좀 찍는 것도 얘기해 주셨고, 효솜님께서는 저는 구라쟁이 분들 중에 각 팀 팬분들 신청 받아서 한 분씩 선정하여 초대하는 형식으로 10분이 모여서 각자 응원하는 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내용의 방송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10분을 초청을 해서 네. 10분 한 자리에 네. 그러려면 저희가 마이크가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봐서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팀씩 네. 뭐 하나 LG 이렇게 두 팀 해서 5번의 방송을 만드는 오. 요거는 저희가 뭐 제작 환경으로 봤을 때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엄지척도 많이 받으셨고. 네. 스마일하우스님께서는 한국인들 못 참는 것이 비교입니다. 과거 유명 선수와 현재 유명 선수에 대한 장단점을 장스나가 겪어보면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상 맞대결 같은 것을 했을 때 어땠을까? 두 번째는 전지훈련에 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와 현지에서 훈련 중인 선수들과의 영상 전화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제 콘텐츠도 했으면 좋겠다. 네. 루카우님께서는 장스난의 현역 시절 이야기 그땐 그랬지 풀어주세요. 스토킹은 너무 짧기도 했고 같이 뛴 선수들 중심으로 풀다 보면 금방 개막할 것 같습니다. 뭐 혜태 시절 호랑이랑 눈싸움하고 그런 거 훈련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거 봐. 그런 게 어딨어요. 혜태 시절에 없어요. 호랑이랑 눈싸움을 합니까? 없어요. 박형호님께서는 스토브리그 기간에 장성호 의원님이 각 팀이 뽑은 1, 3라운드 신인들 스카우팅 리포트하는 콘텐츠 보고 싶어요. 선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 팀들의 팬들이 찾아와서 볼 텐데 조회수 치트키일 듯 이렇게 하셨습니다. 스카우트 리포팅을 만드는 거. 이 신인들은 사실 영상을 좀 찾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네. 제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치는 걸 보든가 아니면 던지는 걸 보든가 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포츠 리포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보는 것 말고도 또 그 선수를 가르쳤던 지도자들에게도 뭔가 그 선수들의 어떤 장단점을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와 이거는 굉장히 방대할 것 같은데. 그리고 영상이 많지가 않아서 이것도 좀 네. 아무튼 왜냐면 뭐. 보지 않았는데 그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신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네. 자, 그리고 박동영님께서는 다른 야구 해설위원이나 캐스터분들 모시고 중계 관련 재미난 썰 풀어주세요. 뭐 이광용 캐스터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있는 거고. 네. 야디오 몰리나님께서는 길이 좀 그리 길긴 합니다만. 아니 그렇게 버퍼링이 왜 이렇게 걸리는 네,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야디아 몰리나님께서는 글이 길긴 합니다만 2군 선수들이 좀 다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네. 같은 맥락인데 뭐 2군 선수들이나 대학 고교 선수들도 다루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 올라온 거를 제외하더라도 혹시 장순환 혹시 해보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중계 때 이제 중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하루의 일과 예전 성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아 얘가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건 다르지. 아 나 진짜. 그때 5,000뷰 안 나온 거 기억나? 3,000뷰인가? 아니야 나왔어. 그리고 그때는 야구라가 이제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래.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 것과 그래도 조금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지. 그럼. 그래요. 한번 얼마나 나온지 한번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어쨌든 다양한 의견도 저희도 참고해서 가능한 게 있다면 또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한번 좀 받아볼 텐데 네. 해미린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스토브리그 얘기는 아니지만 야구를 30년 넘게 보면서 해결 못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투수가 원바운드 투구를 하면 항상 공을 교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부정 투구 방지나 파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궁금한 게 타자가 친 타구가 내야에 바운드된 공은 다시 투수에게 전달되어 투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타자가 타격한 공은 바꾸지 않을까요? 공에 상처가 생기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야구라에서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참고로 장성호 의원님 수원 광교 고깃집에서 몇 년 전에 봤는데 하나도 안 늙으셨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몇 년 전이 중요하죠. 네, 지금은 좀 늙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제 거울을 보더라도 약간 늙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사진을 보면 확실히 이제는 해설 처음 할 때보다는 많이 늙었다는 게 좀 느껴져요. 네. 주름도 좀 많이 아니 졌고. 흰머리도 안 나시다가 갑자기 났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하신 분은 네. 타자가 타격한 공을 왜 바꾸지 않을까요? 요거 이제 타자가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줍니다. 네, 그리고 네. 투수가 바꾼다고 해서 바꿔줍니다. 네.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귀찮아서 안 바꾸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공을 이제 원바운드가 됐을 때 이제 바꾸는 이유는 공이 원바운드가 되면 이제 공이 스크래치가 되잖아요. 네. 스크래치가 약간 있으면 아무래도 투수들이 공을 던지기가 더 좋습니다. 음. 그리고 공이 스크래치가 있으면 타자한테 날아갈 때 아무래도 변화가 조금 있어요. 저항이 더 생기죠.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있으면 약간 이렇게 휘고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자들이 대부분 이제 원바운드가 되면 투수 공을 바꿔달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요청하지 않아도 투수들이 알아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네. 알아서 바꾸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김미나님께서 장사님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프로야구 선수는 개인 보험 가입이 어렵나요? 아니요, 안 어렵습니다. 위험도가 있는 스포츠 종목 종사자는 개인 상해보험이나 실비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근데 저 실비보험 들었는데. 현역 시절에요? 예. 야구 선수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구단에서 경기 중에 웬만한 부상은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지만 경기와 상관없는 개인 질병의 경우는 선수들이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보험료 똑같이 듭니다. 근데 야구란 스포츠 자체가 그러니까 위험 노출이 돼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낫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 그 NFL 있잖아요. 네. NFL은 막 전신마비 걸리는 선수도 있대요. 그래서 보험 가입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왜냐면 기본적으로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으니까. 기본적으로 선수 몸값도 비싼데 그렇죠. 계속 서로 부딪히는 스포츠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큰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야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른 스포츠, 그러니까 NFL 이런 과격한 스포츠보다는 훨씬 더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역 때 보험 들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이 없네 야구는. 그렇죠. 네. 강세병님께서 장순아님, 강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남겨요. 제가 야구를 본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서요. 10여 년 전에 잠깐 9개 구단 체제였던 적이 있잖아요. 13년도, 14년도 2년간 9개 구단 체제였습니다. 그때는 팀이 홀수인데 경기를 어떻게 진행했나요? 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도 30개 팀이 15개 팀씩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로 나뉘어서 팀이 홀수인데 메이저리그는 경기 진행을 어떻게 하나요? 인터리그라는 게 있다는 것 같은데 설명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리그라고 해서 이제 요즘에는 그 아메리칸 리그 팀 15개 팀하고 내셔널 리그 팀 15개 팀이 모두 만납니다. 1년에. 네. 1년에 한 번씩은 모두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바뀐 지가 아마 1,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 서부지구 팀이 어느 한 지구 팀하고는 안 만났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각 지구 팀과 19차전을 치렀는데 이제는 내셔널리그 팀도 아메리칸 리그 팀을 다 만나야 되는 게 좋다고 흥행에 좋다고 생각을 해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대진표를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각 조에 그러니까 내셔널리그 만약에 서부지구 5개 팀의 그 일정이 원래 19차전이었다고 한다면 그게 13차전으로 줄고 인터리그가 생겨버린 거죠. 네. 근데 인터리그가 30개 팀이다 보니까 매일 경기가 그러니까 매일 인터리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구구단 13년도, 체제. 14년도에 이제 NC 다이노스가 1군 무대에 들어왔고 2015년도에 KT가 마지막으로 19단 체제가 됐습니다. 그 공백이 2년 동안 있었죠. 2년간 있었죠. 네. 그때는 8개 팀이 경기를 하고 1개 팀은 3일간 무조건 휴식을 주게 돼 있었죠. 근데 네. 그래서 그 일정표 짜는데 되게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 쉬고 나온 팀들은 당연히 좋은 투수들을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공평하게 뭐 5번이면 5번씩 다 배치가 돼야지 어느 팀은 7번, 어느 팀은 3번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위반이 된다 그래가지고 일정을 제가 그 당시에 다시 짠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시즌 일정표가 다시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약간 균등하게 만친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3일을 무조건 쉬는. 자 이제 MLB 파크 들어와서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선빈 초짜 때 제일 무서웠던 선배 그 아래 꼽을까요? 한번?
아 이용규 선수. 김선빈은 입단 당시 용규 형이 가장 무서웠다고 얘기했다. 꼭 룸메이트였어? 룸메이트도 됐다. 이용규 선수는 제 룸메이트였는데 저랑 오랫동안 방을 썼어요. 아, 근데 이 부분이 좀 포인트네. 김선빈은 이용규에게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고 타격폼도 많이 참고했다고 전했다. 이용규 선수의 타격폼이 누구에게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야, 진짜 그러면- 아니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치. 아니,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치. 이용규 선수하고 저하고 같이 방을 쓰면서 이용규 선수도 이 약간 그래도 외다리 타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그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니까. 정말로 게임 끝나고 들어와서 어떻게 잡고 뭐 타격 어떻게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세요. 이거를 이용규 선수하고 저하고 매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증이 생길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야, 그러면 룸메이트 하면서 장스나 이용규, 이용규, 김선빈으로 내려오는 거구나. 김선빈 선수도 레그킥을 하니까 두 선수가 레그킥이 좀 비슷해요. 그러네요. 이용규 선수하고. 그러니까 이용규 선수하고 김선빈 선수하고 저는 다릅니다. 네. 근데 이용규 선수하고 김선빈 선수는 약간 흡사한 게 있어요. 맞아. 약간 느리듯하면서 그렇죠. 다리 올려가지고 약간 돌면서 올리는 돌면서 것도 올리는 있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두 선수가 룸메이트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이제 했겠죠. 예. 네. 두산 유니폼 너무 비슷한 듯. 아, 이제 두산 유니폼이 15년 바뀌었잖아요. 만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네, 메인 스폰서가 이제 네. 아디다스로 바뀌었죠. 필라에서 아디다스로 예. 바뀌었는데. 아 롯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네, 있네. 저도 근데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진짜 그러네. 네. 보자마자 이렇게 이제 유니폼을 네. 유니폼 사진을 같이 이제 붙이니까 네.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이거 지금 이제 상의만 나와 있는데 이 사진에는 상하의까지 같이 봐도 많이 비슷한 느낌 받았거든요. 그러네요. 예. 진짜. 전 나름대로 그냥 괜찮다고 봤는데. 색깔도 좀 비슷한 배열인 것 같아요. 예. 이 같은 계열에 좀 색깔 넣어서 그런지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대대적인 전력 보강을 했음에도 강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 하나 얘기 같은데. 하나 얘기네. 하나 얘기. 보듯이 투수력만 보면 절대 약하다고 볼 수 없음. 예, 투수력은 예. 괜찮죠. 이에 반해 타선은 딱 봐도 너무 허약해 보임. 그러니까 노시환, 심우준, 안치용, 최은성이거든요. 그리고 네. 플로리얼, 그다음에 김태현, 그리고 이제 좌익수가 이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뭐 최인호, 뭐 포수 최재훈.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어느 몇 선수한테 이렇게 딱 몰려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셨는데 과연 이렇게 허약한 타선으로 점수를 낼 수나 있을지 점점점 하셨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이 타자들이 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나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각 포지션을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음. 그러니까 안치홍도 그냥 기본적인 성적을 내줄 거라. 네. 최은성, 노시환 이 정도는. 근데 심우준이 사실 타격으로 보면 네. 탑클래스라고 보긴 어렵고 네. 최지호는 출루율은 좋지만 그 이외에 뭐 장타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큰 기대를 하긴 어렵고. 네. 플로리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이제 첫 이제 외국인 선수니까 뭐 사실 검증을 받았다 보기 어렵고. 김태현 선수도 작년에 좋은 성적은 냈지만 다른 팀 외야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 뭐 앞서가는 뭐 선수도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모자란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확실히 투수력보다는 타선이 약하긴 약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 쓰신 분은 네. 강팀으로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맞아요. 투수는 다른 팀과 비교를 해도 충분히 제가 봐서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타자만 딱 이렇게 떼놓고 만약에 다른 팀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하나이글스 야수진들이 다른 팀 야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다른 팀보다 몇 팀 정도 앞서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한화가 중위권으로 가기도 좀 어려워요. 제가 네, 봤을 때. 네. 그 정도로 봐야 돼요. 네. 결국 야구는 점수를 내야 이기는 경기인데. 그렇죠. KBO 흥행보장 레전드 코시는 1.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기아 대 삼성. 그리고 기아 대 LG, 기아 대 롯데. 야, 요거는 저 3번. 3번도 기아 대 롯데. 3번도 궁금하고 저 5번도 궁금해요. LG 대 LG하고 두산. LG 두산. 네, 한국 시리즈에서 그리고 만나면. 제가 세 번째 궁금한 거는 롯데하고 한화. 한국 시리즈에서 만난다. 네. 요것도 궁금해요. 예전에 만난 적은 네. 있죠. 네, 그렇죠. 있었죠. 99년도 우승할 때가 하나가 우승할 때 롯데 그때 꺾고 우승했잖아요. 준우승하고. 네. 이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는 했고 작년에 만났었고. 기아하고 LG가 제가 우승할 때 네. 97년도에 네. LG 트윈스를 꺾고 우승을 했죠. 야. 그리고 기아하고 롯데가 만난 적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알고 지금 있어요. 이거 보고 싶은 거는 3번 기아 롯데 보고 싶고 네. 말씀하신 대로 LG 두산 5번 이것도 보고 싶고 롯데 하나 딱 그러시네. 근데 삼성 롯데도 재밌겠다. 삼성 롯데. 네. 야, 진짜 요거 생각만 해도 약간 진짜 웅장해진다. 짜릿짜릿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롯데와 하나가 만나면은 두 팀이 진짜 정말 오래전에 우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92년 99년. 99년이니까 와. 네. 한 30, 한 4, 5년 30? 34년? 야. 된 것 같아요. 요 매치 참. 네. 요 최다 추천의 키움 생각해보니 미친 팀이네요. 이거 볼까? 중복 포지션으로 메이저 보낸 적이 없음. 3루 강정호, 1루 박병호.
유격수 김하성, 중견수 이정우, 이루수 김혜성. 야. 강정호 선수가 유격수를 보면서 메이저리그 진출하면서 그 당시 그 이후에 김하성 선수가 유격수가 됐죠. 네. 이거는 정확하게 따지면 안우지 선수도 아마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진짜 키움이 메이저리그를 보낸 선수들이 야, 5명이 네, 5명. 요 5명 보내면서 아마 650억 정도의 그 포스팅 비용을 네, 키움이 사실 받았죠. 이 선수들을 사실 이게 그러니까 강정호 선수는 옛날 현대에 입단해서 이제 일로 팀을 옮긴 거고 네. 박병호는 트레이드, 김하성은 뽑은 거고 이정도 뽑은 거고 김혜성도 뽑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스카우터들이 잘 뽑아서 잘 키운 거예요. 네. 네. 키움 송성문 하나 김서현 플러스 이도윤 플러스 2라운드 지명 들은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송성문을 데려가서 어디다가 쓰지? 송성문을 송성문이요? 데려가서 어디다 써 하나가? 거기 노시환 있는데 왜? 송성문이 진짜 필요하면 FA로 잡으면 돼요. 예. 근데 김서현 선수가 작년에 그 양상문 이제 코치가 부임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지금 네. 불펜 핵심이란 말이에요. 150 뭐 쉽게 찍으니까 지금 예전에 뭐 훨씬 더 좋아졌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 제가 봤을 때 김서현을 지금 어떻게 팔아요? 못 바꾸지. 여기까지 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말도 안 되는 오케이. 썰까지 저희가 함께했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에 올라오는 영상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마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구라쟁이 분들 감사합니다. 야구로 오라 된다. 댓글 댓글 오라.